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8월 마지막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수백 명에 이르면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했죠.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한 건데요. 대전시에서도 음식점 같은 이런 음식점에서 음식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등 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무단 이탈하거나 확진자 중에 이동 동선을 숨기거나 네. 아니면 아예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한 일을 적으라고 했더니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가족들과 한 일을 적으라고 했더니 집에서 놀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방역 수칙을 어기는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하는 비일상적인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겪는 피로감은 커져만 가고요. 비일상적인 이 등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더 커져만 간다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우울증으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다들 힘을 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주말에 하늘은 맑은데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내려서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소나기 때문에 우산을 챙겨야 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8월의 마지막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 대전이 34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한편 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66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밤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새벽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은 수요일 오전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4도, 금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2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세력이 강할 걸로 보여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K-방역까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해외에서 고추장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는 해외 소비자들이 이 한국 식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고추장 수출량이 30%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태국에서 수출량이 가장 많이 늘었고 또 미국, 중국에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K-드라마, 한국 드라마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특히 밥 먹는 신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우리 전통의 맛. 비단 고추장뿐만 아니라 네. 된장, 김치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성 가득 이 음식 어때요?라고요. 네. 만약에 외국에서 사람이 이렇게 찾아온다면 손님이 찾아온다면 어떤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싶은지 그 추천 음식을 오늘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는 만약에 외국에서 친구가 찾아온다면 네. 어떤 우리 전통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나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예. 저는 이 파스타처럼 즐길 수 있는 코리안 누들 잡채가 어떨까 잡채?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좋죠. 예. 네. 왜냐하면 일단 맵지도 않고요. 그 간장 양념이 살짝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많은 그 외국인 손님들이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채 좋아요. 네. 예. 모양도 정말 파스타 같아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면 정말 좋은 마을일 것 같은데 어떤 마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오늘도 참 좋은 마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아산이고요. 이 멋진 노을을 보면서 낭만적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 지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산시 선장면 군덕일리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공동체 발전에도 힘을 쏟는 곳.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아산 군덕일리로 떠납니다. 신선의 손바닥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아산시 선장면. 이곳에 오늘의 목적지 군덕일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과거 폭우가 있었던 어촌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벽화가 마을의 역사를 알려주네요.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시죠? 예, 저는 선장면 노인의 분의 사무장 김병식입니다. 아, 노인의 사무장님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아하니 이 근처에 바다가 있나 봐요. 예, 옛날에는 여기 저 선장포 어촌마을이어서 소금배가 들어와서 전국을 나가고 새우젓이나 이 조기배가 와서 많이 팔고 나가고, 현재는 사교천이 방조제가 막아져서 바다가 없어져서 농촌마을로 변해서 농사 짓는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자세한 건 말씀 들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아, 이장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럼 저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간척지 개발로 바다가 없어진 군덕일리. 들썩들썩했던 마을은 생기를 잃고 아산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로 전락했는데요. 보다 못한 주민들이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제가요, 이장님 찾아오면서 마을을 살짝 둘러봤는데 깨끗하게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아기자기 꾸며져 있어요. 저희 마을이 원래 아주 낙후가 되어 있던 마을인데 사실 주민들과 이렇게 합심을 해서 마을 소재지 정비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100억이라는 큰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기반 시설과 또 전주 지중화 사업, 간판 정비 사업, 이런 모든 주차장 이렇게 마을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2012년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군덕일리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 주민주도형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은 허물고 샤방샤방 꽃단장하면서 마을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제가요, 이장님한테 살짝 듣고 왔는데 최근에 마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체감하세요? 네, 그럼요. 깨끗한 거리도 좋고 이 손님들이 오면은 보기도 좋고 저 역시 그냥 좋지요. 깔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는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정말요? 어디로 가면 돼요? 그게 어디더라? 이장님. 이장님, 어디요? 네, 우리가 그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아주 잘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군덕일리에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선장면의 4.4 독립운동 발상지입니다. 이번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기념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지금은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데 여기가 원래 시장 장터였었어요. 101년 전에 이곳에서 그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네. 여기서 직접 독립 만세 운동을 외치셨다. 네, 그 현장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분이 제 할아버님이십니다. 선장 독립운동을 주관하셨던 분이죠.
할아버님이요? 네. 아, 독립운동가 예, 후손이셨구나. 그렇습니다. 100일 전 선장면에서 가장 치열하고 격렬했던 4.4 독립만세 운동. 아산 3.1운동의 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날의 아련한 함성 소리가 머무는 곳곳을 독립운동가의 길로 선정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독립운동가의 길입니다. 구간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사적길을 세워놨습니다. 치병수 열사는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하셔서 앞장서서 운동하시다가 그 일본군 총에 맞아서 순국하셨어요. 독립운동가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뿐만 아니라 최병수 열사가 순국한 선장주재소와 정수길 애국지사가 생전에 거주하셨던 집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덕일리에 오면 들려야 할 곳이 또 있답니다. 당구대장, 네. 우리 마을에 명소가 있어요. 꼭 거기는 보고 가셔야 됩니다. 어디요? 저쪽 가보시면 됩니다. 마을의 찐 명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힌트를 찾으러 게이트 볼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우리 발열 체크부터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 오자마자 발열 체크부터. 아, 그럼요. 뉴 노멀 시대, 실내에 가면 무조건 발열 체크부터 해야죠. 이곳은 선장면 어르신들께서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하는 곳이니까요. 이 시합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후끈후끈합니다. 와, 군덕일리에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 불장도 있어요. 예. 자주 치시나 봐요. 예, 여기 매일 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날 여기 오픈을 해서 그동안 우리 동민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다 참석들 잘해주시기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건강하십니다.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 예. 아 참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예. 군덕일리에 오면 예. 아주 멋진 곳을 찾아가라라고 들었는데 예. 그게 혹시 어딘지 아세요? 동민으로서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지요. 예, 여기 우리 선장포 노을공원이라고 아주 멋지고요. 진짜 좋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그거 모르고 있었네요. 선장포 노을공원. 예, 예. 선장포 노을공원은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삽교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2018년 준공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장님! 아니 여기 모여서 다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준공을 이제 며칠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상의를 하면서 네. 앞으로 또 마을에 대한 어떤 소득 사업이라든지 막 캠핑장 운영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멋진 북카페로 변신할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가장 멋진 노을을 보며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원. 앞으로 이곳의 운영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한다고 하네요. 삽교호와 합덕평해를 빨갛게 물들이는 노을빛 때문에 이미 많은 캠핑족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선장포 노을공원. 오늘 저도 이 자연이 빚은 걸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제가요 이 석양이 질 무렵 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하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야속한 구름 때문에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탐구대장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께는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선장포 노을공원에 가면 아산에서 가장 멋진 노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여행이 각광받는 시대, 주민들이 조성한 선장포 노을공원으로 놀러 오세요. 아산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었지만 그 어떤 마을보다 멋지게 변화시킬 자신이 있다는 주민들, 모두가 합심한다면 가능하겠죠. 아산군에서도 여기가 독립을 많이 하고 독립 애국자들이 많고 4월 3일 날 꼭 행사를 여기서 시청에서 와서 여기서 해는 데가 선장 소재지요. 독립 애국 기사들이 많으니까 시청에서도 와서 다 행사하고 우리 전 주민들 면민들 다 나와서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오면은 놀러 오면은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그냥 공차기다 그래서 좋고 또
할머니도 또 운동기구도 많이 해놔서 그런 것도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다 꾸며놔갖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못 와서 그게 제일 아쉽다고. 앞으로 더욱더 마을이 이렇게 어떠한 소득 면에서도 많은 그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예, 많이 저희 마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마을 사업을 추진한 군덕일리 주민들. 작은 희망이 모여 그 꿈들이 조금씩 실현돼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져 과거 어촌 마을의 번영을 다시금 누리는 군덕일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아산 군덕일리 와 정말 노을빛이 환상적인데 네. 이 그간 예, 마을에 어려움이 많았었다고요. 네, 많았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과거에는 어촌 마을일 때는 굉장히 번성했던 마을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마을에 이렇다 할 기업이나 공장이 없어서 마을 발전이 더디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을 사업,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을공원이 또 조성이 됐고요. 또 4.4 독립운동, 만세운동 기념공원도 조성이 되고 선로 지정화 사업,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깨끗한 관광마을로 발돋움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장님께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 사업에도 힘을 쏟는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제 마을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노을공원 캠핑장도 운영과 관리에 들어가고요. 또 커뮤니티 센터도 이제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마을의 활기를 되찾았으면 합니다. 네, 아직 그 노을공원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예, 숨은 명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가족과 함께 이 아산 군덕일리로 가을 나들이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문제들 다양하게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늘 제가 마을 탐구 생활에서 다녀온 아산 군덕일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 벌겋게 보이는 현상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노을, 2번 석음, 3번 동살. 네. 마을 탐구 생활에서 이것 공원 이 숨은 명소로 또 드러나기도 했고요. 앞에 붉은 자를 붙이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소리쳐 부르지만 대답 없는 이것을 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 그 네. 노을이라는 동요를 한번 불러주실까 갑자기요? 네. 했는데 네. 가요를 불러주셨어요. 네. 예. 가요가 더 많은 분들이 와닿을 수도 있어요. 노을, 석음, 동살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노을이죠. 노을은 빛의 산란에 의해 생기는 빛의 현상의 하나로 해가 지평선이나 수평선 가까이 있을 때 하늘이 벌겋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보기에 함께 나왔던 석음은 해가 진 뒤 어슴푸레한 상태, 땅거미와 비슷한 뜻이라고 하고요. 동살은 새벽에 해가 뜬 뒤, 동살은 새벽에 동이 틀 때 비치는 햇살을 뜻한다고 합니다. 말이 참 예쁘네요. 네. 예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건강식품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고원에서 자라는 곡물로 최근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고단백
고영양식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귀리, 2번 퀴노아, 3번 오트밀. 두 번째 문제 네. 쉽지 않네요. 네, 헷갈릴 수 네. 있는데 네. 그냥 쉽고 간단하게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경림 씨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예, 제 귀를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도 되나요? 네, 잡아당겨요. 네. 네. 귀나. 예.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귀나. 귀나. 제가 내심이 힌트를 어떻게 내실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귀를 놓으라고. 네. 귀를 귀 잡았을 때는 귀리, 이렇게 퀴노아, 예. 오트밀. 네, 귀를 놓아라고 힌트를 줬는데요. 네, 여러분들 정답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퀴노아 맞습니다. 이 퀴노아는 고대 잉카어로 곡물의 어머니를 뜻하는데요. 약 4,000년 전부터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 재배해왔다고 합니다. 이 쌀보다 작은 좁쌀 크기의 원형으로 쌀의 2배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한 고단백 곡류로 건강식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퀴노아는 다른 곡물에 비해서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그러니까 밥을 할 때 이렇게 넣으면요 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호칭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영감은 본래 조선시대에 고관을 부르던 호칭이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 호칭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누구누구 영감, 네, 네. 대감 영감. 아니면 영감. 네, 예. 사극에서 많이 부른다는 것은 음. 네, 의미가 있겠죠. 네. O일까요? X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힌트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사극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시면 O일까요? X일까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영감은 조선시대 종이품, 정삼품의 당상관을 부르던 호칭이었는데요. 정이품 이상의 판서나 의정 등 당상관은 대감으로 호칭했다고 합니다. 네, 한때는 법관은 물론이고 정부의 고관이나 기관장을 영감으로 부르는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좀 나이 든 부부 중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영감이라고 그렇죠. 부르기도 하고 예. 중년의 남성을 좀 대우해서 부를 때도 영감이라고 쓰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저한테 영감이라고 아직 부르진 영감은 아니지 말아주시길 않을까. 바랍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돼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공황장애, 2번 쇼그렌 증후군, 3번 브레인 포그. 자, 어떤 걸까요? 네, 뭐 최근 기사를 통해서 좀 많이 언급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뭐 이걸 처음 들으셨던 분이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뭐 머릿속 이 뇌 상태가 좀 안개 낀 것 같다라는 걸 좀 영어로 바꿔서 골라보시면 영어. 네, 예. 쉽게 정답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그대로 직역을 하시면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쇼그렌 증후군, 브레인 포그 중에서 안개, 그리고 머릿속 이 단어를 잘 조합하시면 되는데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브레인 포그죠. 브레인 포그는 안개가 낀 뇌라는 뜻으로 머리에 희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고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스트레스나 음식 알레르기,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한 뇌신경의 미세한 염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네, 이 브레인 포그는 집중력 감소와 기억력 저하, 우울감, 피로감을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질환은 아니지만 나중에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주 원인이라고 하니까 평소에 바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는 문학 문제인데요.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마지막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조선시대 작자연대 미상이 한글 소설입니다. 용왕을 살리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해야 하는 사명을 띤 자라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토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무엇일까요? 1번 심청전, 2번 별주부전, 3번 장화홍련전.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가운데 네. 주부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었나. 네. 그렇게 주부들을 들었어요. 위한. 예. 주부들을 위한 문제였고요. 또 이 심청전, 별주부전, 장화홍련전 중에 이 동물이 등장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모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쉬운데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별주부전이죠. 별주부전은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작품으로 자라와 토끼를 의인연한 우화 소설이며 토끼전, 토생원전으로 불리는데요. 판소리 수공가의 원작품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그 마을 탐구 생활에서 장상아 리포터가 군더길리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그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예쁜 마을이었나요? 네,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요.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도 가서 노을 한번 다시 감상하고 싶네요. 아, 그래요? 노을.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정성 가득 이 음식 어때요?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우리 전통 음식 어떤 게 있는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요즘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더 열심히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정원이 집 근처에 있다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이 시기를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에 사는 도시민들은 정원 있는 집이 로망 아니겠어요? 네. 예, 넓은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그런 집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소식 함께 하시면서 네. 대리 만족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의 아름다운 정원 만나러 지금 떠나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만들고 싶고 갖고 싶은 정원. 나무를 평생 친구로, 나무와 함께 일터에서 정원을 가꾸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촌 마을. 이곳에서 20여 년간 정원을 가꾸고 있는 박태욱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정원 같아 보이는데요. 와, 새! 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왜 마당에 이 새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예요? 또 이만한 새들이 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생이들 맨들아 마음수다. 다 키우시는 거예요, 직접? 예. 아니, 그런데 예. 아니, 나무를 어떻게 또 이렇게 새로 만들 생각을 또 하셨어요? 글쎄, 이거 한 26년이나 되는데 다니다 봐도 나무로 생이 만든 데가 없어. 외국에 영 놀래간 봐도. 초록으로 가득한 어르신의 정원은 온갖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새 한 마리를 만들려면 2년여 동안 나무 형태에 따라 새 모양을 고민하며 조금씩 다듬어 간다고 합니다. 이 무슨 뭐 설명서를 보고 만드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한테 배우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옛날에 소시적에 막 좀 그림 좀 그리셨나 봐요. 미술 학교를 어떻게 땡겨집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좀 사건도 많은 때고 해서 어린 때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이거 해보는 것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 봅니다. 나무 새들은 이웃집에도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정원도 어르신이 오며 가며 가꾸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더운 날에 물 좀 꾸난 게 아이고. 아니, 여기에도 새가 있어요, 보니까.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어릴 때도 왕보면 나 어디 시에 볼일성 왕보면 삼촌이 한번 싹 만들어돈 가면 아이 우리 삼촌 왔다 갔구나. 알아서 이렇게 또 오시는구나. 이런 거 이 시간에 힐링도 되고 또 젊어지는 거 담고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나 뭐 하면 이거 아침에 일어나 물 주고 저녁 물 주고 또 삼촌이 이거 다 잡아주니까 나가 비와 나면 2, 3일 되면 이게 막 올라와예. 그러면 나가 또 다 이 모양으로 나 이거 잘라. 그러면 마음이 힐링도 되고 진짜 너무 좋은 거 닮아예.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오신 어르신에게 정원의 새들은 둘도 없는 친구가 돼주었는데요. 앞으로도 평생 정원을 가꾸며 사는 것이 어르신의 꿈입니다. 이 세상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수가 나이가 이제 뭐 90이 거자 되어 가는데 이 나무 사랑하면서 만들고 하나 둘 더 늙히면서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이 나무 새랑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수많은 오름들로 둘러싸인 구자읍 송당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7월 이 마을에 특별한 정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제주의 자연 속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만화 캐릭터의 이야기를 녹여낸 이색 정원입니다. 정원이 있다고 해서 그 가든 우리 자연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자연은커녕 이 만화 캐릭터밖에 안 보여요.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정원은? 저희 정원이 맞습니다. 실내에는 3개의 미니 정원이 있고요. 또 외부에 나가면 11개 주제 정원들이 있습니다. 전 세대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자연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적절하게 제주에 섞어서 다양한 체험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정원을 일군 김우석 대표는 조경 전문가로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조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경 회사를 이끌고 있는 만큼 희귀한 식물과 나무들을 많이 가꾸고 있는데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숲도 다양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자리할 곳도 3년여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딱 내려와 보니까 왜 어렸을 때 막 극기 훈련도 하고 막 담력 훈련할 때 그랬던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좀 소소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제주 자연을 배경으로 조성을 했지만 그 위에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또 많은 우리 어린이 체험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노는 모습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실외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뭐 자연 햇빛도 받고 땅도 밟으면서 직접 자연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체험 시설입니다. 이 거대한 정원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자읍의 대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나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주만의 숲길을 걸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보니까. 여기는 어떤 또 숲을 좀 조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숲이에요? 저희가 송당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또 최대한 자연스러운 자연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자나무 숲을 자연스럽게 조성하였습니다. 이 정원에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숲인 곶자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안개를 분사해서 신비로운 숲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주 곶자왈의 느낌을 더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미스트를 도입해서 미스트 암석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숲도 되게 좋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심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여긴 숲은 이미 조성돼 있던 숲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늘 높이 뻗은 울창한 삼나무 숲은 이곳 송당 마을의 자랑입니다. 임야지대였던 이곳의 삼나무들을 베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울창하게 숲을 이룬 정원을 둘러보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나무 위까지 세심히 관찰할 수 있는 5m 높이의 생태 탐방로인데요. 그 길을 지나 정원의 끝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돌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뭐 자연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소중함과 뭔가 또 우리 제주에서도 이런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또 어떠한 목표와 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을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고
지금 들리는 새소리를 듣고 하늘도 가끔 바라보고 또 땅의 촉감이나 열매도 관찰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자연 속의 휴식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피너치 캐릭터들의 인생 메시지를 또 접하고 또 자연에 주는 가치와 메시지도 같이 경험한다면 조금 더 똑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보시게 되고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조명들이 가득해 밤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정원까지. 정원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힘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정원은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곳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도 키우는 사람도 모두가 힐링을 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 반려식물 시대라고 하죠.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작은 이쁜 정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원은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보세요. 네. 26년간 새 정원을 갖고 오신 박태욱 어르신과 김우석 대표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그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니까 더 가고 싶어지는데 주변에 저런 정원이 있다면 저는 매일매일 놀러 갈 것 같아요. 저도요. 예. 네. 아무튼 이 정원이 어른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힐링의 공간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좋은 멋진 자연 학습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극심한 시기인데 이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특히 이 화면을 보니까 저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요. 그렇죠, 좀 예.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 랜선 여행으로 만족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어지는 소식. 이 낙후 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에 이 레트로 감성이 덧 입혀지면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속초 동명동 이야기입니다. 이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때는 꽤 번성해 관광 1번지로 불린 속초시 동명동. 화려했던 옛날은 가고 낮은 주택가 뒷골목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지 오래입니다. 속초의 대표 낙후 지역으로 꼽히며 곳곳에 방치된 건물들로 썰렁했죠. 그런데 인적 끊기고 침체됐던 이곳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는 속초시 동명동으로 함께 가보실래요? 선생님 차 여기다 대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사장님, 아버님이시구나. 예. 요즘에 이 동네가 좀 많이 뜬다 그러던데. 예, 좀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변이 굉장히 약간 삐까삐까하게 많이 여러 뭐 상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뜨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 많이 차고 있습니다. 뭐 카페도 손님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럼 게스트하우스 지금 다 찼습니까? 예, 지금은 다 만실이죠. 오늘 못 자겠네요, 그럼 저는. 네, 못 잡니다. 1호실하고 1호점, 2호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오늘 아내한테 출장 온다고 하고 왔는데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속초시 관문으로 통하는 수복로. 되찾은 땅이라는 뜻의 수복로는 한국전쟁의 역사와 실향민들의 서름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곳은 예스러운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요? 아까 그 선생님의 따님.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는 저희가 2015년에 처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좀 바꿔봤는데요. 기존의 여인수 건물이었어요. 네. 예전 전형적인 어떤 그 여관 그 구조입니다, 이게. 네, 맞아요. 방이 이렇게 쫙 있고 여기 원래 저 수도꼭지가 저렇게 있어요. 네. 방 안에 욕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욕실이 없었어요. 이렇게 손님들이 나와서 여기서 세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고요? 네. 옛날 사람이거든요. 40년 된 여인숙을 깔끔하게 단장한 한옥 게스트하우스. 낡고 촌스러운 멋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서울살이를 내려놓고 연고도 없는 속초에 내려온 이상혁, 이승아 남매가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날씨가 좋을 땐 앞마당에서 저녁마다 손님들을 위한 재미있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네요. 세월의 흔적 위에 생기를 불어넣은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 2호점은 30년 된 상가 건물을 뼈대는 살리고 실내는 아기자기하게 꾸몄습니다. 여기 공간이 재밌네요. 네. 여기서 창밖 볼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명 자도 되겠는데요, 그냥. 엄청 고민했었어요. 여기 침대를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딱 사이즈가 딱. 제가 키가 커서. 그러니까요. 키가 커가지고 좀 좁네요, 여기가. 네? 좀 더 넓게 했었어야 돼요. 여기 자면 얼마입니까? 단순히 잠만 자고 머물다 가는 숙소가 아닌 휴식과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겠죠. 일 층 카페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관광객들의 체크인을 돕기도 하는데요. 여행하는 낯선 이들의 사랑방이자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가 있다네요. 여기 한번 누워보셔도 되는데? 여기 밑에 뭐죠? 여기 밑에는 지하 공간인데 스튜디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레트로 감성이 인기를 끌면서 옛것에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동명동은 젊은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가 이제 속초시 동명동인데 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되게 힙하네요. 아, 힙하다. 젊은 느낌. 제가 아무래도 타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공간이나 이런 속초에 어딜 가야 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여기 스태프분들께서 어디 가야 하고 여기가 맛집이고 그리고 뭐 자전거라든지 그런 코스들을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 남매의 꿈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던 간판을 살렸거든요. 폰트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옛날 원래부터 쌀집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썼던 그 간판이에요? 네, 그대로 살려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쌀집은 또 다른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컨시어지 센터인데요. 속초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고 있는 문구가 따라하시는 이 분위기 뭐죠?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는 법. 정식으로 한판 해줘야겠어. 어이 젊은 친구들, 신사답게 행동해. 손은 눈보다 빠르다. 묶고 더블로 가. 이거. 재미로 하다 보면 서로 금방 친해지겠죠.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도 여행객들은 끊임없이 동명동 골목을 오갑니다. 남매는 오늘도 마을과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똑같이 더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공간들을 점점 채워주시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그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좀 이 속초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호스텔로 나아가고 싶어요. 동명동의 또 다른 명소. 와,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찼네요. 주방 역시 분주한데요. 3년 전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손녀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설득해 식당을 열었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해온 어머니와 시장에서 칼국수집을 하던 할머니의 합작품으로 어머니가 암소갈비를 푹 끓여낸 육수에 할머니가 뽑은 면으로 베트남 쌀국수집을 탄생시켰습니다. 두툼하고 푸짐한 한우와 깔끔한 면발에 구수하고 진한 육수까지 완벽한 조화의 한우 쌀국수. 입으로 맛보기 전엔 절대 믿지 않은 절대미 가게 소유자 노기환 리포터. 벌써 맛에 중독된 것 같죠? 아, 시원하다. 속초에 와서 왜 쌀국수를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속초에 와서 쌀국수를 먹어야겠네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엄청 맛있어. 황 PD 살 빼야 합니다. 제 아무리 푸짐하다 해도 기환은 오늘도 싹 쓰리쓰리.
짜조. 이번엔 짜조가 등판했습니다. 바삭바삭해요. 1인 3메뉴 거뜬하게 부시며 깔끔하고 과한 식사 끝. 다음 코스는 최매자 어르신이 안내해 주셨는데요. 손녀가 얼마 전 문을 연 커피숍입니다. 젊은 층의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동명동은 기존 상인과 다양한 이유로 속초살이를 선택한 이들까지 여러 인연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주민들이 함께 마을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뭐 어디식 쌀국수 그런 게 없어요. 할머니식 쌀국수. 예. 워낙 뭐 바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뷰가 좋은 카페도 많지만 동네 자체가 그냥 동명동 속초 동명동 한번 가봐라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속초의 작은 관광지. 거기에 제가 인원으로서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것들. 소멸을 걱정하던 마을이 이제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한 동명동을 기대할게요. 네. 이 동명동의 도시재생은 지자체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이 마음 많은 젊은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저렇게 트렌디하게 탈바꿈시킨 거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동명동 젊은 청년들이 지역 농산물 판매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특히 이 속초에 산불이 났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숙박도 무료로 제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속초 동명동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 대전이 34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한편 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28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밤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새벽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은 수요일 오전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33도, 공주 34도, 세종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2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세력이 강할 걸로 보여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정성 가득 이 음식 어때요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가을 꽃게로 담근 간장게장 어떤가요? 밥도둑인 게장 소개하고 싶습니다. 꽃게로 끓인 라면도 칼칼하고 맛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죠. 네. 이 꽃게라면. 고급 라면이네요. 그러니까요. 2392번님, 뜨겁지만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며 먹어도 개운한 칼국수와 차갑지만 겨울에 먹어도 일품인 비빔국수를 소개하고 싶어요. 반찬과 함께 먹는 밥도 좋지만 국수는 역시 사랑입니다. 국수 네. 예, 좋아하시는군요. 4468번님, 일요일은 집에서 부침개 해먹는 날 싹이 나려고 하는 감자를 갈아서 감자전을 만들어봤고요. 쉬어서 새콤한 김치를 반죽해서 김치전도 만들어봤습니다. 네. 군침 돌지 않나요? 그래 김치 전할 때 이 김치 예, 많이 잘 익어야 그 맛이 제대로 나잖아요. 그래서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7658번님,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 떡을 소개하고 싶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쑥을 쌀가루와 반죽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 쪄주면 맛있는 떡이 되죠. 우리 음식은 맛도 있지만 건강까지 챙겨줘서 외국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모양도 낙엽 모양인가요? 그렇죠. 예. 쑥떡, 좋습니다. 네. 예. 외국인들이 이거 먹고 쑥떡쑥떡 할 거예요. 아유, 예, 그러게요. 맛있다고. 네. 예. 0424번님, 저는 구운 고기에 쌈장 찍어 쌈 싸먹는 음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몸 보신도 되는 삼계탕과 맛있는 죽도 추천을 합니다. 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삼계탕 정말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6693번님, 한국 하면 당연히 김치죠. 지금은 금배추지만 깍두기랑 겉절이는 밥도둑입니다. 묵은지로 돌돌 말아 쌈 싸서 한 입 먹으면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우리 전통 음식 이렇게 사진 사연 받아봤는데 네. 일단 저희가 먹고 싶네요. 저희가 그렇죠? 배가 고파지네요. 네, 추천은커녕 저희가 일단 먹고 싶어요.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맛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이야기 만나봅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로 발효 효소를 만들어 전통장을 담근다고 하는데요.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천안 호두로 차린 밥상을 만나보세요. 네, 어느새 내일이면 9월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 9월에 태풍 피해와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높아서 행안부가 주의를 당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행안부에서는 보통 9월에 5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그중 1개 이상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중반에 차까지 뒤집는다는 태풍 마이삭이 온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9월은 가을 거지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9월 1일 새로운 달 첫날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